롯데자이언츠 구단에서 책이 나오고 얼마나 지난 시점에 어떤 이 루트를 통해서 단장님께 연락이 왔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만남이라는 과정이 재미난데요. 제가 야구 그 책을 쓰고 사무실에 한문을 보냈습니다. 참고하라고 내가 이런 책을 냈다. 뭐 그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홍보 쪽에서 읽어보고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온 반응은 참 의외였습니다. 우리 자이언츠의 로고를 함부로 도용했느냐? 또 이런 내용을 쓰고 선수를 얘기하려면 당신 고소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너무나 프로 야구단의 그 관계자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좀 기분도 나빴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좀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이제 그분도 내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니까 그분은 그런 면에서는 세련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한다든지 무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싶었는지 아이디어도 얻고 싶으셨는지 하여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느냐, 저자분에게 사과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사과도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는 개의치하지 마시고 계속 밖에서 지도해달라. 그래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뭐 부단 돌아가는 얘기, 또 내가 이걸 본 느낌, 또 전무후무한 그런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신선하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뭐 일리가 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미팅을 가지시고 그 구단에서는 단장님께 어떤 제안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롯데그룹의 그 부회장 부속실에서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활자가 작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좀 크게 해서 두 분만 보내달라. 그래서 신격구 회장님하고 신 부회장님하고 두 분이 보시려고 한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좋은 기회가 왔구나. 책을 좀 더 많이 팔아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큰 배판으로 해서 재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식사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야구를 같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로 갔습니다. 롯데호텔에 있는 신 부회장님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부르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냥. 그때까지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또 구단주가 그거 보시고 책이라도 좀 많이 구입해 주실까 이래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저 말 하시다가 잘 부탁한다면서 뭐 앞으로 성이사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예스도 안 했는데 나와가지고 사장님 보고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할 생각 없습니다 이랬어요.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롯데그룹에서 제일 연소 임원이 45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무이사를 만일 주면은 그룹에 큰 파동이 예상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익스큐즈입니다. 당시는 굉장히 승진이 늦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체였기 때문에 한 50이 된 과장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룹의 오너들은 특이한 버릇들이 있다. 자기네들이 무슨 오퍼를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걸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오퍼를 했는데 안 받는다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당황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건 그쪽 얘기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장분이 지금 송 사장님이 만일 거기서 거절을 하시면은 자기가 굉장히 난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자고 하도 사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그냥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굉장한 기회였겠지만 욕심이 많고 이상이 높았던 저에게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도 야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시더라도 비슷한 곳으로의 이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의 이직을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좀 갈등 같은 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전제가 좀 틀린 거죠.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장님의 프로포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시면은 단장으로 전무이사 자리를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무? 가히 나쁘지 않네 하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계륵같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완전히 해운계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를 나오면 도선사가 최고의 꽃입니다. 목표입니다. 물론 뭐 개인 사업하는 건 별개고, 그럼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 중에서는 도선사 같이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내가 27살 때 선장이 됐으면 이론상으로는 33살에 도선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영어를 월등하게 잘했으니까 합격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 만약 야구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코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이언츠 가는 바람에 잃은 것도 많고 역설적이지만 얻은 것도 많죠. 거기를 그만둠으로써 다시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됐으니까요. 단장직을 수락하셨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구단주의 전폭적인 뭐 지원을 약속받았다든지 아니면 야구 팬으로서 프런트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한번 펼쳐보자, 뭐 그런 꿈의 실현이었다든지. 후자라고 봐야겠죠. 예, 그때는 그 구단주께서 전폭적인 지진이 이런 위험한 발언을 안 하시죠. 그냥 잘해보라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의 이상을 한번 실현해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서 들어간 거죠. 야구단 그룹 계열사의 임원도 아니셨고 흔히 말하는 야구인 출신도 아니었고 비야구인 출신이 이제 단장이 되는 좀 파격적인 이제 행보가 벌어졌는데 언론에서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제 많은 언론에 불려다녔죠. 그래서 그 당시 KBS ETV에 임성훈과 정은아 씨가 하는 전국은 지금, 거기에 나가서 아침부터 기염을 토했죠. 구설에도 올랐고요. 그때도. 여론은 어땠습니까? 팬들은 굉장히 기대가 컸죠. 일부에서는 신데렐라가 탄생했구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벤놈 출신이 출세했구나,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는요.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프런트 내부에서는 물론 지금 프런트는 아닙니다.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그거는 뭐 인간 사회에서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심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조직사회니까 그걸 뭐 노골적으로 과시할 수는 없었죠. 그룹 부회장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일부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거 무슨 아주 유력한 정치인의 입김으로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인친척 관계가 또 되어 있나, 이런 거를 또 상상해서 눈치들을 많이 봤죠. 그러면 단장직으로 계약하실 때 임기가 정해져 있었나요? 없었죠. 일단은 이제 2년으로는 다 되어 있죠. 임원은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해서 연장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름 불리면은 연장이고 안 불리면은 이제 해고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2년 동안 단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꼭 좀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퍼포먼스는 꼭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그 뭐 자랑할 만한 거는 너무 이 자질구레한 게 많고, 당시는 제가 나이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간 인사였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단장이 감독이나 코칭 스텝에게 뭐라고 주문을 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의미에서는 일단 모든 저의 아이디어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직접 어디 가서 기자들 상대로 실내 투수 연습장을 만들겠다 이런 소리 하면은 공이 전부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은 약간 그때 좀 관종의 기가 있었어요. 언론을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행적이
상당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뭐 언론사 사장이나 무슨 국회의원 중진급들이니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대학 총장이니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 지금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사장으로 초라하게 계시지만 초라한 겁니까? 마음은 이미 여당의 사무총장급이에요. 대표나.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승하면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 저를 주고 싶지가 않죠. 당시에 롯데자이언츠는 그 사장직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해임되기 전에 보너스로 한 2년 있다 가는 자리로 많이들 인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직원들도 아이고 저 양반 이제 마지막 왔네. 그냥 집에 가라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서로 있으니까 한 2년은 그냥 고분 비슷하게 하는 기분으로 사장을 이제 하고 우승이나 시키면 이제 한 2년 더 시켜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본인이 좀 스타가 되고 싶었고 저도 어느 정도 관종이 있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제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스포트라이트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사장님만 좋은 면에 나오고 나는 악연만 맡고 연봉이 협상할 때 안 되는 사람들만 나가서 하라고 그러고 불만이 많았죠. 한국 시리즈 우승시킨 단장 이런 이제 평가와 함께 내부에서 사장직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것도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딴 데서 제가 이제 우승하고 92년도 11월 30일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구단주님도 만나면은 그 전에 장가도 안 가고 뭐 좀 그래 되겠냐는 식으로 그리고 밑에서도 저 사람은 장가를 안 가서 굉장히 까다롭다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런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 인질이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인격이 좀 원만해집니다. 그걸 많이 원해서 나도 그룹에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한다고 구단주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할만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우승했으니까 롯데 호텔이나 쇼핑이나 뭐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요. 솔직하게 사장님하고 너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성격이 안 맞아서 케미스트리가 너무 나빠서 제가 느낄 때에는 일일이 제가 하는 일을 사장은 견제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못 있겠다 여기에 있어봤자 제가 고사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분은 우리 사장을 자르기가 어려웠던 상태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김이나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딴 회사에 보내기에는 자기로서는 뭐 미심쩍었는지 손에 장갑을 맞춰야지 장갑이 어떻게 손을 맞추겠느냐. 그러니까 원장이 잘 비율을 맞춰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안 되고 사장님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너무 좀 프라우드 하셔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좀 하찮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자기 바로 직속 구하고 와서 인사를 하면은 보통 우리는 그래 잘 지냈나 반갑다 하고 어깨 툭툭 치고 수고 많다 이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예 눈을 안 맞춰. 그냥 상방 15도만 보고 마치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나오는 분이 공항에 한번 갔더니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차를 타면은 저는 몰랐어요. 사장 옆자리에 안 앉고 옆자리에 보통 앉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사장 옆자리에 앉았더니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기분을 느끼고 앞으로 갔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았는데 그날을 불러가지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친절해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드가 바뀌셨나 싶어가지고 참 바람직하다. 우승해 놓으니까 나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말투도 상당히 존대하는 말투에 물어볼 것도 없고 신혼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만 그분의 성격이라면 평소 스타일 같으면은 어딜 가입니까? 지금 바쁜데 우승하고 나서 뒷일도 많은데 한 2박 3일 정도 어디 제주도나 설악산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다정하게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형도 있고 해서 미국 포틀랜드 오래오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래간만에 가는데 2주 갔다 오라고 아주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잠시 감동을 받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기 전에도 직장인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평범하게 대하다가 그때부터 저를 만나면 갑자기 옷깃을 여비고 아주 그 충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오고 있더라고. 갔다 왔는데 저만 모르는 거죠. 그 자기들은 이제 야 소문들으니까 너희 사장 바뀐다더라. 성이사가 된다면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었고 그룹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일부는 조금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싸하니 바로 서울에서 사장이 보자해요. 올라갔더니 송이사는 여론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선수단하고 인화 또 프런트 직원들하고 인화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곤란하다는 윗분의 지적이 있었다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때는 젊을 때니까 또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선사를 해야겠다. 우승하고 좋은데 보내주지도 않고 거기 있어봤자 뭐 하겠는가. 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도선사를 하자는 마음이 30%에서 한 8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계기가. 그냥 있는 떡 안 먹으려니까 좀 억울한 느낌이고 또 그걸 계속 꾸역꾸역 받아먹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야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왔어. 과장 불러가지고 나 사표 낼게. 그분도 이제 상당히 재미난 분이에요. 좀 시니컬한 분인데 이거 뭐 한다고 사표 내서 사장 좋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시고 버티세요. 어차피 해고되는 것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퇴직금하고 뭐가 챙겨지는데 내가 사표를 내고 나가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이 사람들은 뒤에서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잘린 것처럼 나갈 테니까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하루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서 신문이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와봤자 뭐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 주주총회에서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후임자 뭐 어쩌고 나오고 이제 우리 자이언트 있던 다른 놈을 해놨더라고요. 나왔죠. 나왔는데 2년 후인가 그 외국 갔다가 광복동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직원 한 사람을. 나보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단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나도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 저는 이제 단장님 신혼여행 가셨을 때 사장이 불러가지고 앙케이트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야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급선무냐. 그러면서 거기에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비난해도 된다. 비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암적 존재라는 것을 적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로 이제 나를 들은 거예요. 뭐 누구까지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성단장도 해당되면 적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쓱 하니까 눈치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부장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그 롯데에서 몇십 년씩 있어놓고 뺏기고 기분 나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뒤로 선동하는 거예요. 빠지면 너 중에 한 놈 될 거 아니냐? 그럼 나 하나씩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능력은 있으나 인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보고를 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구단주 만나서 구단주님 사실은 저도 이 사람이 좋아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그룹의 이미지랑 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구단주가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게 그 스토리의 전부고 그로부터 이제 2달 후죠. 그 경남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하던 정상천 씨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했던 이 양반이 이제 보자고 하더라고요. 자네 언제 그만뒀어? 신문 보니까 뭐 자네 그만둔 걸로 얘기하던데 예, 그만뒀습니다니까. 자네가 그만둔 거야. 해고됐다는데 왜 해고된 거냐 우승시키고 진급을 못할 망정. 사장을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서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저도 도선사하기 위해서 그만두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미련은 없습니다. 이랬다고. 근데 뭐 갑자기 신준호 부회장 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역정을 내요. 왜 멀쩡한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바보 만들어서 내보냈느냐. 이래서 딱 끊더니 자네 다시 복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신림동 그 롯데 아파트 안에 롯데 건설 그 부회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의 말씀의 요지인즉 당신은 한국해양당 나와서 이 선박 운용수라고 또 야구밖에 아는 게 있겠느냐. 경영도 모르고 쇼핑도 모르고 뭐 호텔업도 모르고 근데 다른 데 가서 임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쪽 라인에서 큰 사람 아니면은 임원으로 안 쓴다. 그러니까 보낼 데가 없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자이언츠에 그냥 남아있는 방법인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야구단에서 맨날 야구 보면 사람 바보 되는데 송 단장은 머리도 샤프한데 그런 데서 뭐 하느냐. 차라리 한국해양대학 나왔으니까 도선사를 하면 좋다던데 그래 가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돌아가면 자기의 권위가 안 쓴다는 거죠. 인사 체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담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왔어요. 그러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 해임이죠. 예. 해임의 형식을 취했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 안 되죠. 그건 네. 뭐 불가사의예요, 그것도. 예. 그 당시 우리 사장님하고 케미스트리가 우선 안 맞았고 두 사람의 컬러가 서로 안 맞았어요. 태생적으로 서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나.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스타 되기를 원했고 나도 그런 자질이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단장님처럼 강단이 있는 분이 그 정도의 얘기를 하실 정도였다면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아는 직장인들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 3개월도 못 견딘다. 텃세가 심해서. 근데 나는 다른 직원들은 아무 관계 없었어요. 다 잘 지냈어요. 문제는 그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아이디어 전부 자기 걸로 포장해버리고 악역은 다 나에게 시키고 귀찮은 일 이런 건 다 하나 시키고 또 경조사니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전부 대표이사인 내가 하니까 단장 따로 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끝내버리지만은 담당 기자는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결혼식 하는데 사장 부조하고 단장 모르는 척 하면은 다 오해하기 십상 아닙니까? 회사 돈을 얼마인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공비니 뭐니 접대비니 그걸 거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상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단장님 사퇴 이후 제법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예. 지금도 롯데 자이언츠는 응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감정이 생기셨습니까? 애증이죠, 애증. 애증? 예, 사랑과 증오죠.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일설에는 구단주인 신 회장까지도 TV를 우연히 보셨다는 말까지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건 나 확인은 못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2019년에 양상문 감독, 이윤은 단장 교체하고 나서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나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롯데에서 이미 와서 그때 공필성 감독 대행이 있고 이럴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데이터 야구로 하느니 뭐 이대호도 6번에 한번 보내봤다가 뭐 이런 좀 했어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다른 야구단에서도 갑자기 데이터 야구가 뜨느냐 하고 저의 영향을 안 받은 척이지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불가사의한데 롯데 그룹이나 자이언츠에서는 한 번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랄 때는 자이언츠 사장이라도 식사라도 합시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죠. 굳이 언론에까지 나가서 까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해달라고 해서 한 거지만은 차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그 유령 같은 그런 취급이에요. 그냥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받고 얘기를 해야 할 아이디어를 이거는 뭐 얘기해주고 아무 반응이 없고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쾌감도 들고 또 내가 이렇게 비전 없는 팀을 응원해야 할 이유가 또 뭔가? 네? 그렇잖아요? 짝사랑도 한두 번이지 대답 없는 짝사랑을 내가 뭐 한다고 기다립니까? 아주 그건 비생산적이라서 인연을 끊자 싶어서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로 왔냐면은 롯데랑 야구는 항상 봐요.
그건 이제 롯데를 비판하기 위해서 봐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응원은 이기는 팀을 응원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기고 있으면 삼성을 응원해줘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괜히 롯데 응원하고 마음 상해서 밥맛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예 뭐 이기는 팀을 응원해버려요, 그냥. 그 정도로 마음을 비웠죠. 그 어리석은 팀을 내가 응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팀을.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2019년도에 이제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서울의 유명 일간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 좋다 그러고 가려고 했더니 조건 하나 내세우는 거예요. 롯데를 비평하시고 부산의 시민야구단이나 무슨 다른 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해주시면은 일면 기사로 내고 인터뷰를 하는 조건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롯데에 대해서 그런 고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빠르다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절을 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우승한 단장님을 해임시킬 정도의 그걸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밖에서 보면 참 이해는 안 되는데 그분은 그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변명과 이유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3인 성호라고 3명이서 법을 하나 그려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너로서는 또 해임의 어떤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겠죠. 그냥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